자, 오늘 이제 3월 1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녁 7시부터 이 운명의 한일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 또 8대7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1라운드 통과를 위해서는 일본전 이 승리를 거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 뭐 호주전 패배 뭐 요것뿐만 아니라 가위바위보라도 한일전은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호주전을 이긴 상황에서 조금 여유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이 팬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첫 경기인 호주전을 패하면서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뭐 경우의 수를 끝까지 따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전에서 패배할 시에는 한일전이라는 무게감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 연속으로 지금 1라운드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본을 좀 이길 수 있을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선발 이 공지 자체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구창모 선수가 아닌 또 김광현 선수가 이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됐고,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비슈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올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죠. 이 구창모 선수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좌완 투수이기도 하고 또 삼진 능력 그리고 건강할 때는 항상 리그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이 좌타자 라인을 막기에 제일 적합한 선수가 구창모가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에 김광현이라든지 뭐 이의라든지 이렇게 좌투수를 붙여서 운영하는 활용을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구창모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대표 대항전에 있어서 일본전에서 좀 필승 카드라고 생각은 했었던 구창모 선수가 부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광현 선수가 앞서 나오게 됐었는데, 구창모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백스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본 타자들이 처음 접했을 때 좀 저는 적응하기에 애를 먹지 않을까. 그리고 WBC라는 특성상 좀 이르게 교체를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혼돈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물 건너가게 됐고요. 이제 김광현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김광현 선수가 한일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지는 사실 좀 됐었죠. 그렇죠. 2009년 이후에 2009년 대회에서는 사실 그 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일본 킬러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일본 야구 대표팀이 김광현 선수 뭐 팬티 무슨 색깔 입었는지도 알 정도로 현미경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를 기다리거나 노려서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광현 선수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전 선발로는 구창모가 유력하다고 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커리어 초기 그리고 중기의 김광현 선수와 지금 김광현 선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진출하기 전부터 김광현 선수는 제구력 부분에서도 큰 개선을 이뤄냈었고, 나름대로 이제 패스볼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죠. 구종도 점점 다양하게 가져갔었고,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번 대회에서 공인구를 이제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사용한다는 건데,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그 공인구를 썼을 때 특징이 공이 미끄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패스볼을 던지더라도 컵 패스볼처럼 날아가서 그게 이제 메이저리그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던가 이런 장점이 생기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메이저리그 공인구에 적응하는 게 우리나라 투수라던가 지금 사실 일본에서도 메이저리그에 이미 진출해 있는 선수들 아닌 경우에는 공인구에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사키 로키 선수가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어쨌든 뛴 경험이 있는 김광현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니가 아니라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아니라 뭐 사사키 로키가 아니라 이제 다르비슈 선수를 또 내세우게 됐는데, 그나마 4명 중에는 가장 낫다고는 해도 다르비슈 선수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에서 지금 1선발, 2선발 하고 있는 현역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자 시점이 3.10인데요. 뭐 메이저리그에서 이 정도 성적을 기록한다는 거는 다르비슈도 뭐 결코 얕볼 상대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무서울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그랬을 때 WBC 일본 대표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오타니 그리고 다르비슈였는데, 다르비슈가 첫 번째 이제 캠프에서 피칭을 했을 때 일본 관계자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일본 시절과는 다른 막 여러 가지 변화구를 섞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얘기가 들리기로는 다르비슈의 컨디션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주니치와의 라이브 피칭에서 이제 위협구가 뭐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몸에 맞는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구가 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공인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컨디션 문제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뭐 미야자키 캠프에 빨리 왔다고는 해도 구단이 뭐 배려 때문에 빨리 왔다고는 해도 컨디션도 글쎄 그리고 연습 경기 실전 등판도 지금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브 피칭만 소화를 했거든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조금 대표팀에 있어서는 아닌 호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사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르비슈는 일반적인 일본 에이스랑은 다른 피칭 레파토리를 가진 선수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국가대표팀 에이스다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종 항상 나온 얘기가 포크볼, 스플리터 이런 구종이지만 다르비슈도 스플리터를 던지긴 하지만 주무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다르비슈의 투구 패턴을 살펴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패스볼도 카운트를 잡기보다는 결정구로만 쓰고 커터, 슬라이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변화구를 중점적으로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도 그 바깥쪽 낮은 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커터와 그리고 슬라이더 이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조급하게 타석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일본 투수들이 너무 다 좋은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제구도 훌륭한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그 유인구의 배트가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 경기 말리고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일단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일본 대표팀의 타선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좌타자 위주로 편향된 타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좌투수를 많이 기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우타자로 기용되는 선수들도 이제 타격 능력이 조금 부족한 유격수라든지 아니면 포수라든지 포수죠. 이런 부분 하위 타선이 이 리그에서 MPB 리그에서도 좋은 타격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이 완급 조절을 해 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상위 타선 이 진짜 짱짱한 좌타자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힘 더 빡 주고 집중하고 이렇게 던지고 하위 타선에서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투수를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타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알던 일본 국가대표팀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일본 하면은 정교한 타격 그리고 작전 야구 거기다 빠른 발 이런 쪽에 장점을 갖는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번 일본 대표팀을 보면은 무라카미뿐만 아니라 일본 리그에서도 많은 홈런을 친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저희가 호주전에서 프리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홈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개 홈런을 허용하면서 홈런으로만 7점을 내줘서 우리나라가 패배를 하고 말았었는데 내일 경기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쿄돔에서 열리는 경기는 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펜스 맞는 타구도 이번에 호주전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본 대표팀은 빅볼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타를 억제하는 피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56홈런 때려내는 뭐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 정말 무서운 타자죠. 그런데 지난해 후반에 이제 사고를 맞은 이후부터는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이 선수 포스트 시즌도 잘 못 쳤고 지금도 사실 연습 경기 때 좋은 컨디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일 주목해야 될 선수는 우리나라 대표팀한테는 아마 지명타자로만 나서게 되겠지만 오타니 쇼헤이가 지난 시즌에 34홈런을 메이저리그에서 때려냈었고 직전 시즌에 40개가 넘는 홈런을 때려냈었는데 연습 경기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타니 무릎사로 멀티 홈런까지 만드는 그래요. 최근 타격감이 정말 좋습니다.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면 승부를 좀 조심해야 될 타자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뭐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펜스 맞는 타구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야수들의 수비 능력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본 대표팀의 외야진도 이제 이 외야수가 부족했잖아요. 외야수가 부족해서 뭐 스즈키 세야 선수가 하차한 게 정말 큰 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요시다 선수, 그다음 중견수 이제 라스 누빠, 중견수 이제 곤도겐스케 선수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익수로 뭐 라스 누빠 이렇게 선수들 이 선수들의 수비 불안도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요시다 선수 어깨가 또 약하고 누빠 선수도 이제 중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 우익수로도 어떻게 될지 봐야 그렇죠. 되고 곤도겐스케 선수 같은 경우도 내외야 뭐 둘 다 돌아다녔던 선수이니만큼 이 외야에서 수비 불안이 나오면 그 틈을 좀 파고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리고 WBC 경기가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 1라운드에선 결국에는 투구수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발 투수로는 다르비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영표 선수가 2실점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내일 경기에서 이제 다르비슈 다음으로 나올 걸로 유력한 선수가 이미나카 쇼타라는 선수인데 이미나가 쇼타. 이미나가 쇼타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르비슈랑은 투구 패턴이 완전히 반대인 만큼 이제 이런 일본의 개투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좀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요. 이 쇼타 선수가 사실은 이 한국전 깜짝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도 있었었던 선수인데 요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대표팀의 또 다른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좌완 개투 자원들이 또 부족하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일 경기에서 이 좌타자 라인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현수 선수라든지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정말 이렇게 이 기라성 같은 좌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또 내일 경기에선 큰 거 한 방 또 크게 한 방씩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호주 대표팀이 모든 면에서 사실 실망스러웠죠. 투수력도 호주전에서, 네. 호주전에서 투수력도 실망스러웠었고 거기다 타자 같은 경우에도 볼넷을 뭐 계속 얻어내는데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7점을 뽑아냈을 만큼 타선은 저는 생각보다는 이번 호주전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내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가 일본 타선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구라는 건 결국 점수를 더 많이 낸 팀이 이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타선이 일본의 그 강력한 투수진을 어느 정도 공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호주전의 졸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속상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 있을 7시, 내일 저녁 7시에 오늘전이죠.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이 일본전에서도 한일전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여기에서 이제 또 경우의 수를 또 따져야 되기는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호주에게 졌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지긴 해야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점수를 내고 적은 점수를 내준다면 2라운드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일전 반드시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승리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뭐 호주전은 아쉽게 지기는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라이벌리뿐만 아니라 가장 유력한 WBC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그 팀이 하필이면 일본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표팀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몇 단계, 한 몇 수 정도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2006년, 2009년, 뭐 혹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뭐 아니면 뭐 그깟 뭐 2015 뭐 프리미어 1, 2 이럴 때도 일본 대표팀이 항상 우리나라보다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대로도 대표팀이 승리를 가져왔었던 만큼 이날 경기, 오늘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꼭 가져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일본 대표팀 이 한일전 어떻게 좀 임해야 될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화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에게도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